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아침 장전시황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난 주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새벽 3시 반을 기점으로 급락해가지고 다우지수는 무려 500포인트 넘게, 나스닥은 3%가 가깝게 빠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S&P 500 섹터의 이제 맵을 보시면 빅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전 섹터들이 다 밀렸어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 섹터와 방산주 외에는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은 14년도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 폐막을 하고 10일도 안 돼서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합병을 하죠. 당시에도 푸틴은 크림반도와 병합 계획은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단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크림반도 병합을 선포를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모션을 취하는 것도 조지아 때 침공 그때와 공격 때 그 명분이 비슷합니다. 서방 열강들의 이제 동유럽 확장을 통해서 러시아가 국경을 맞닿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역시도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그 나토에 가입을 해가지고 친서방 국가로 선회하는 것에 대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기 그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14년 크림반도 침공, 조지아가 이제 이미 러시아 국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그런 침공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두 번이나 이제 보여줬었는데, 단순하게 그걸 겁주기다라고 이제 쉽사리 우리로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은 이제 손쓸 틈이 없이 기습적인 하락이 좀 나와 주었는데, 유가가 국제 유가가 단 몇 분 만에 94달러까지 이렇게 폭등을 했고요. 모든 지표들이 이제 한순간에 똑같이 발작을 그 시간대에 같이 함께 발작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이제 패닉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다행히 이제 주말이 이제 우리 껴있어가지고 장이 열리기 전 그 안에 이제 어떤 호재가 다시 부각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이제 시간을적으로 조금 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 러시아 측과 긴급 통화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 나가 보려고 했지만은, 상황이 이제 크게 바뀔 만한 그런 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이제 당장에 전쟁을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난달듯 하면서 이제 긴장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좀 끌어가는 그런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러시아는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민들은 48시간 내로 뭐 우크라이나를 떠나라, 뭐 이런 소개령이 내려졌고 긴장감을 촉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할 경우에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런 서방 세계가 일치하면서 나토군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지원과 각종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푸틴 입장으로서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뭐 당장이라도 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런 전쟁의 배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긴장감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긴장감을 끌고 가는 것이 바이든과 푸틴의 그냥 권력 유지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어필하면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원유라든지 각종 에너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위기 조성을 이제 하게 되면은 가격 상승이 이제 부추기게 돼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경제적 이득을 그렇게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 최근에 이제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이제 계속해서 잡히지도 않는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면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이제 원인을 러시아를 핑계를 삼아 가지고 외부의 적을 끌어들이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바이든의 전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에도 크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매우 실제로 미국이 전쟁이 날 것처럼 부추기면서 강경하게 행보를 보이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임에도 이제 전쟁이 쉽사리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자면, 러시아가 가진 석유와 그런 천연가스 필수 자원들은 그런 어떤 유라시아의 협력 네트워크라든지 이제 미국에서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프로젝트나든지 이제 기술 수출, 러시아만의 가진 이제 기술 수출을 제한시키는 그런 경제 제재 등을 감안을 하면, 전편전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에 치닫는 것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갈등을 지속하기보다는 상황들이 차츰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무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국의 어떤 그런 국익을 위해서 푸틴이라든지 바이든이 서로의 입지에 대한 그런 것들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세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우려들이 차츰 이제 사라진다면은 빠른 시일 내로 이제 자연스레 금과 이제 원유 가격은 떨어지게 될 거고요. 이런 유동성은 이제 주식 시장의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 이런 쪽에 조금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내 증시 이제 지난주에 반등을 또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힘든 시간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결국에는 미국과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최근 반등에 대한 그런 어떤 쌍바닥, 일봉상 보면 이런 일봉상 쌍바닥 다지는 구간이다, 이런 만들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으로 치닫게 되든 아니든 이러한 우려가 이제 지속되듯 실마리를 그냥 풀어가고 차트상 쌍바닥이 좀 완성이 되면 그때가 좀 기회라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우리는 가장 강한 개인 투자자들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조금씩 관망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주말 사이에 이러한 좀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것이고, 좀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조금 쉽지 않은 장세 예상되지만 항상 저희를 믿어주시고 따라와 주시는, 그렇게 묵묵히 따라와 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불편한 점 없게 하면서 최대한 수익으로 보답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